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잃어버린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럼 그 왕족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왕조가 끝난다는 건 그 핏줄에게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였을까요? 오늘 바로 그 긴박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한 왕조의 끝입니다. 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이어온 통치가 어떻게 극적으로 막을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왕조, 918년에 시작해서 1392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한반도를 다스렸죠. 반천년이라니, 이 시간 자체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어요. 1388년에 이성계 장군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불과 4년 만인 1392년에 고려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년 뒤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까지 처형당하고 맙니다. 정말 숨쉴 틈 없이 몰아치죠. 장군에서 이제는 왕이 된 태조 이성계, 그는 새로운 왕조, 바로 조선의 권력을 단단하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동시에 이전 왕조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나가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이 얼마나 무섭게 전개됐는지 보시죠. 사냥당한 왕족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던 거죠. 새로 들어선 조선 왕조 입장에서 보면 이전 왕족인 왕실과는 그야말로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언제든 반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었으니까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4명. 이게 바로 1394년 단 한 해 동안 벌어진 숙청에서 처형된 왕씨 왕족의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중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이랑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혹시라도 살아남은 왕씨를 숨겨주기만 해도 범죄가 되는 법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들을 돕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세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20년간의 비밀. 네, 맞습니다. 숨겨진 생존자가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끔찍한 숙청이 있고 나서 20년 가까이 흐른 1413년의 일입니다. 당시 고위 관료였던 김효진의 책상 위로 비밀스러운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바로 이 편지 한 통이 묻힐 뻔했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왕거로미라는 이름의 한 소년에 대한 거였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고려의 왕자였던 왕휴의 아들이었고 20살이 다 되도록 공주라는 도시에서 계속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소년의 생존이 그렇게까지 위험했을까요?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일단 할아버지가 고려의 아주 유력한 왕족이었던 왕승이었고요. 특히 삼촌이었던 왕광은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새 왕조가 엄청나게 경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거로우미의 존재 자체가 조선 왕실에는 정말 큰 위협이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부, 외삼촌,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이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이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이 마지막 왕손을 지켜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왕의 놀라운 자비.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무자비한 통치자가 내린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편지 한 통으로 김여지가 소년의 존재를 알게 됐죠. 둘째, 김여지는 이 엄청난 비밀을 당시 왕이었던 태종에게 곧바로 보고합니다. 셋째, 보고가 끝나자마자 왕거그로미와 그를 숨겨준 60여 명이 전부 체포돼서 아주 혹독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입을 모아서 당장 저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제 모든 건 태종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종은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형제들까지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잖아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냉혹했던 왕이었죠.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종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을 내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교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이제부터 왕씨의 후손은 스스로 나타나든 누가 고발하든 그냥 원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둬라. 이게 단순히 불쌍하니까 살려주자 이런 자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이제 고려의 남은 세력 따위는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안 돼 하는 조선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였죠. 동시에 이제 피해 숙청은 끝내고 안정적인 통치로 가겠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숨겨진 유산의 발굴. 이렇게 멸망해버린 왕조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고로미의 이야기는 고려의 유산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채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도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거나 기록으로 보존된 유산들이 바로 그거죠. 이 사진들이 바로 그 두 가지 유산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고려의 궁궐터였던 개성 만월 때의 발굴 현장이에요. 땅속에서 잠자던 역사가 깨어나는 공간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선원록이라고 불리는 왕실 족보의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족보를 꼼꼼하게 만드는 전통이 바로 고려 시대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유산은 이렇게 땅과 기록, 양쪽 모두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셈입니다. 왕거우로미의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발굴 작업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숨겨진 역사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